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말이자 여름의 마지막 주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더웠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선선한 날씨와 함께 맑은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비쳤는데 시장은 오히려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테이퍼링이 조금 연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테이퍼링 이슈라는 것은 지난 2월부터 그리고 3월, 4월 또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7월달과 8월달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충분히 내성이 생겼다고 보여지고, 또 아무리 악재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오히려 팩트가 나왔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고 악재에 대한 재료 소멸, 이런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해서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비친 것이지 언제부터 하겠다, 그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다음 달 9월 FOMC 여기에서 특정 시점을 명시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살펴보면 9월보다는 11월 FOMC에서 언제쯤부터 테이퍼링을 진행할지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은 당장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년 전에 2013년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했고,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점에 대해서 명료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빨라야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테이퍼링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지난 7년 전하고 대입을 해본다면 이 당시에 처음으로 테이퍼링 언급이 나왔고, 그로부터 약 2년 뒤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금리 인상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연준에서 지난 7년 전을 교과서로 삼는다고 했던 만큼 아마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2023년 그쯤이 되어야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했던 만큼 어떤 악재에 대한 재료 소멸, 이런 쪽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다음 주를 맞이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S&P 500은 0.9%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2%의 상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2%의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국내 시장도 다음 주 월요일은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재료 소멸에 대한 이슈가 시장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조금 더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기술주 중심으로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조금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제외하고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월요일은 조금의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반도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을 구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수소라는 것은 2차전지하고 마찬가지로 성장성을 겸비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흐름에 불을 붙였던 것은 바로 현대모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끝나고 나서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공장 설립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의 배터리가 심장이라고 불린다면 수소차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지난주에 수소 관련 종목들이 많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지난주에 코스피 흐름을 먼저 이해해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차트를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먼저 지난주에 코스피 흐름을 보면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의 흐름은 좋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간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먼저 두산 퓨얼셀 차트를 보면 두산 퓨얼셀은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용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약 10%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세종공업 이 종목은 수소 센서를 포함해서 수소차 부품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볼게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시장의 반등과 함께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면 시장이 좋지 못했을 때 반대로 주가는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요일은 6.5%, 목요일은 1.5%, 그리고 금요일은 7.6%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 종목은 수소 충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7%, 그리고 마이너스 2.7%, 다시 7.5%,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일 동안 1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이 종목은 수소차 연료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는 멤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전해질 막이 있거든요. 그걸 생산하는 기업인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목요일과 금요일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동안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쉬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률을 보면 일주일 동안 약 2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인더 이 종목도 상하 프론테크하고 마찬가지로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차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자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일진다이아 이 종목은 별다른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로 포함이 되거든요. 특히 자회사가 수소 저장 탱크를 제조하고 있는데 가장 발전된 수소 저장 탱크라고 불리는 타입4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입4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일본 도요타하고 지금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 이 두 기업만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은 자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움직임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종목들 두산퓨얼셀, 세종공업, 효성중공업,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코오롱 인더 자, 이런 종목을 봤을 때는 확실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움직임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끝나고 나서 현대모비스에서 연료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수소 관련주로 조금은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먼저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얼셀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큰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과거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공업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확실히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인더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전체적인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일주일로 끝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수소 대장주라고 불릴 수가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상장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정적인 이유 바로 현대차 그룹에서 9월 7일날 전세계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 활용을 통한 청사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9월 7일 전까지는 우리가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전기차의 대장주는 테슬라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소차의 대장주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번 떠올려 보면 아마 9월달에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를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이런 우려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사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작년 테슬라와는 반대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9월 7일날 어떤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박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 시점 다음 날부터는 여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갈림길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9월 7일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갈림길과 상관없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사하게 한번 바라본다면 게임 종목들이 될 수가 있죠. 최근에 NC소프트가 신작을 내놓았었는데 정말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게임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이 발표되는 시점, 그때까지 내가 주식을 홀딩하고 있다면, 정말 게임이 대박이 나온다면 주가는 급등이 나올 것이고, 지금처럼 실망스러운 게임이 나온다면 반대로 급락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직전에 기대감이 조성되었던 그 시점을 활용해서 한번 투자하는 전략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그에 반해서 수소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흐름이 좋았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걸 불을 지폈던 것이 바로 현대모비스의 투자건이고, 지금 수소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쪽 분야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사업 범위입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수요일날 수소 관련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 9월 7일날 현대차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9월 7일 전까지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또 많은 기사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